않으면 그 여자는 이상하다는 거야.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그럼 이런 여자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얼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진짜로 결혼하면 인생 개망하는 여자 유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런 여자들 있잖아. 아, 오빠 너무 외로워. 오빠 외로워. 외로워.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여자는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사람이면 외로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외롭다 그러면 또 마음이 괜히 막 감싸주고 싶고 예전하고 짠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아예 그냥 독립적이지 못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이에요. 물론 사람이라면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외롭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혼남의 이야기인데요. 둘이 좀 장거리 연애를 몇 년 했었나 봐. 근데 여자가 이제 외롭다 하니까 남자분이 결혼한 거죠. 결혼해서 같이 붙어 살았는데 결혼해서도 여자가 계속 외로워. 오빠 나 외로워. 빨리 들어와. 오늘 회식할 때도 오빠 조금만 먹고 들어와. 물론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회식을 딱 갔는데 시작도 되기 전에 전화하더래요. 30분 간격으로. 이런 여자들 만난 남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옳지 못한 거야. 바쁜 여자분들은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사실. 외로울 틈이 어딨어. 피디님 외로워요? 아니요. 안 외롭지? 왜 안 외로워? 바쁘니까요. 바쁘니까. 안 바쁘니까 저러는 거야. 아, 물론 인간이라면 고독하고 외롭지. 혼자 있으면.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이러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출장 갈 일이 있었대요. 갔다 와서 보니까는 바람나 있는 거야, 와이프가. 누가? 자기 동창하고요. 물어봤대. 너 왜 그런 거니? 그랬더니 오빠가 3개월 동안 집에 없었잖아. 오빠가 없는 사이에 내가 동창 모임 갔는데 그 남자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줬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오빠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더래요. 그래서 그 남자랑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아니요. 그 남자랑도 또 잘 안 됐나 봐.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 만나겠죠? 병이에요, 이 여자도. 외로움도 병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바람기가 있는 남자는 조심해야 되듯이 여자는 좀 외로움을 타는 여자들. 그리고 이런 여자들 있어. 365일 항상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아주 그냥 계속 남자가 이런 여자들은요. 남자 없이 못 살아요. 뭐 육체적으로 그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두 부류로 나누는데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밝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밝히는 여자들이 또 외로움도 많이 타. 그러니까 남자는 바람기, 여자는 외로움 많이 타요. 외로움 많이 타는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님, 네. 그 외로움 남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주면 채워지지 않을까요? 안 돼요. 이 남자가 한 달만 자리를 비워도 아니 일주일만 자기한테 신경 와서도 딴 남자 생각날 거예요 아마. 그 정도요? 그 정도예요. 심한 사람들. 결혼하기 전에는 오늘 이 남자 만나고 내일 이 남자 만나고 남자를 용도별로 또 만나는 여자들도 저는 봤어요. 이 남자는 뭐 나를 사주는 오빠. 이 남자는 나의 잠자리요. 이 남자는 나의 정신적 지주. 그래서 주변에 아는 오빠들이 많으면 그 여자는 이상하다는 거야. 그럼 이런 여자를 걸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주변에 나 아는 오빠 남자 사람 친구가 얘 얘기를 달고 산다거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뭐 본인 사진 이쁜 사진 올려놓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댓글 보면 다 남자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자들이 달아놓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와서 예뻐요 뭐 해요 하는 거는 다 100%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여자 치료 가능성이 몇 %? 없습니다. 이것도 병이에요. 그럼 이제 대표님 말 듣고 이제 외로움을 타는 여자는 다 믿고 거르겠는데요. 두 번째 여자는 또 어떤 여자가 남아있나요? 두 번째, 사치가 너무 심한 여자예요. 제 또 회원의 재혼남의 사례인데 여자분이 결혼할 때는 어느 정도 돈도 벌고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5천 이상 넘고 학교 다니는 것도 평범하고 해서 검소하구나 해서 결혼을 했는데 웬걸요? 결혼하고 딱 났더니 완전히 소비 습관이 다르더래요.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뭐 한두 번은 진짜 명품 사다 날리고 장롱에 너무 가방이 가득 차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결혼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 너 너무 심하다 이거. 너 도대체 얼마 모아놨니? 물어봤더니 모아놓기는커녕 카드빚이 거의 1억이 있더래요. 이렇게 사치가 심한지 몰랐겠죠.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렇게 사치가 심한 여자들도 있습니다.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치가 심한 여자인지 확인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반드시 남자분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야. 결혼 생각했죠? 그러면 내 통장부터 까. 나 얼마 모아놨고 나 어떻게 생활할 거고 너도 보여줘. 이거 기분 나빠잖아. 헤어져 그냥. 이걸로 확인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대표님께서 이제 명품을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입고 계신 것도 루이비통, 그리고 또 샤넬인데 여자들이
명품에 환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명품을 하면 전 근데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 보면은 똑같은 것만 하고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독이 될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명품을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여자들 입장에서 그냥 내가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옷은 저렴하게 입더라도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걸 하나씩 해주면요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데서 하는 거지 여기에 미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버는 수익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치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왜 물어봐요 갑자기? 대표님 덕분에 걸러야 될 여자 2명이 지금 나왔는데요. 하나 더 있다니까 좀 무서운데 솔직히 어떤 여자가 나온 거예요? 뭐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퐁퐁남 같은 남자를 ATM기 취급하는 여자죠. 이런 여자들 은근히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제 남자 회원에도 사례인데 여기를 오시기 전에 이제 만났던 전 여친이 한 9살 연하였대요. 남자가 한 40살 돼요. 재력도 좋아. 그래서 만날 때 여자한테 다 해준 거야. 데이트 비용 다 내고 다 했는데 여자분이 좀 예쁜가 봐. 모델이었대요. 결혼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집을 장만을 하려고 보니까 집이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여자분한테 얘기를 했대. 오빠가 돈 모아놓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우리가 성수동에다 집을 하고 돈이 좀 모이면 이제 집을 옮기자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분이 오빠 내가 오빠랑 결혼하는데 강남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나 같은 여자 정도 만나려면 못해도 청담동에 집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나 친구들한테 너무 쪽팔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본인이 청담동 출신인가요? 아니요. 여자분은 프리랜서 모델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을 때도 있고 본인이 뭐 한 달에 용돈 150만 원씩 줬대요. 남자도 이상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니까 남자가 이제 충격 먹은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소 아줌마랑 밥하는 아줌마 다 써줘야 되는 거 알지? 아 재벌집 딸이에요? 아니요. 이런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했잖아요. 10명 중에 한 3명은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구별을 잘 못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쁘니까 눈이 멀어서. 그럼 이런 여자들의 구별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얘기를 해보는 거지.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너는 결혼하면 어디 살고 싶어? 이렇게 은근히 떠볼 수도 있잖아. 작정하고 아니 오빠 나는 뭐 아무데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들도 있을 텐데 대답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데이트할 때 남자가 100% 다 내는 거는요 여자가 이 남자 호구로 보는 거예요. 남자가 밥 3번 사면 여자가 밥은 한 번 사야 되잖아. 이거는 뭐 인간관계에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거는 또 저만의 꿀팁인데 자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자친구 집으로 많이 불러서 데이트 하잖아. 그럴 때 여자가 조금 한 번씩 나를 위해서 좀 장을 봐서 요리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설거지라도 좀 하는지 아니면 밥 시켜 먹을 때 지가 한 번이라도 좀 내는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보면 딱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뭐 이 집에 놀러 왔으니까 오빠가 다 해줘야 되고 이런 태도를 갖춘 거면 전 당장 거르고 헤어지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SNS 인스타 보면은 그런 경우 있어요. 여자가 버는 건 쥐뿔도 없어. 근데 맨날 그 좋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거나 뭐 비싼 데 가서 먹고 있는 거 찍어서 올리는 경우 있거든요. 능력이 돼서 올리면 상관이 없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진만 골라서 올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도 반드시 걸러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또 남자친구가 또 특별한 날이라고 좋은 데 데려갈 수 있잖아. 그런 거는 막 올려서 자랑질을 해. 근데 일반적인 데 가는 거는 절대 안 올려. 그런 여자도 걸러야 돼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여자들만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피하면 그럼 이제 결혼해도 우리가 이혼할 확률이 별로 없겠네요. 아무래도요. 근데 꼭 이런 여자들만 골라서 만나는 남자들이 있어. 본인들이 호구가 되는 거죠. 그냥 호구가 되기를 자청하는 거죠. 오늘은 여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언니 어떤 남자 만나야 돼요? 이런 남자 만나면 진짜 실패하나요? 망하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람기가 다분한 남자예요. 바람기가 다분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회원 얘긴데요. 재혼녀예요. 남편분하고 한 6개월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처음에 남자분이 너무 잘해준 거야. 근데 이거에 과도한 친절인지 몰랐지. 근데 이 남자가 매번 다른 여자한테도 그랬는데 이제 회식을 하고 같은 회사 후배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웃으면서 뭐 섹시하다, 뭐 남자한테 인기 많게 생겼다라는 칭찬을 남편이 너무 과도하게 하더래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여자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처음 본 거지. 느낌이 조금 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바람이 난 거예요. 결국에는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중에 남편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약간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파혼을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반드시 이게 나한테만 하는 친절인가 모든 여자한테 그런 건지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친구들하고도 한번 그냥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지인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내 지인들과 얘기를 하고 눈빛을 어떻게 교환하는지 그리고 말을 할 때 뭐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는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여자는 그거를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맨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남자들이 특히나 SNS나 카톡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뭐 은근히 뭐 오빠 핸드폰 나 써볼게 하면서 살짝 볼 수도 있거든. 근데 특히 카톡 같은데 내가 연애하는데 뭐 결혼을 약속했어. 근데 나의 사진 한 장 없고 남자 사진만 올려놓고 그건 성격일 수 있지만 아예 그냥 내가 연애를 안 하는 것처럼 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저는 남자들이 업무 외에 인스타 하는 거 보면 남자들 막 몸 사진 자기 거 찍어가지고 막 올려놓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자들도 좀 관종이 심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남자들 보면 인스타 가면 그 냄새가 있어. 그런 남자들이 바람기가 있을 확률이 거의 저는 100%, 99%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허세나. 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남자들이에요. 이런 거죠. 300 한 달에 뭐 400? 그래요. 이 정도는 평범하게 잘 버는 거야. 일반 직장인이니까. 근데 입고 다니는 건 다 명품이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일례로 이런 회원이 있었어요. 저희 회원 중에. 내가 걔 버는 수익을 알아. 한 350 정도 버는데 저한테 왔을 때는 그냥 진짜 평범하게 입고 갔는데 후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만날 때요. 구찌 완전 온몸을 구찌로 도배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기서 보는데 중국 남자가 오는 줄 알았대. 너무 쪽팔렸대요. 내가 물어봤어. 그냥 대놓고. 너 왜 그렇게 하고 나갔니? 그랬더니 누나 저는 뭐 키도 작고 왜소하고 하니까 그거라도 도배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였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해줬는데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명품이 되게 많대 자기는. 그래서 사실은 카드 값도 좀 이렇게 빚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넌지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여자한테 어필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50, 300 버는데 사는 벤츠야. 근데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어리석게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나한테 당장 돈을 많이 쓰고 나한테 뭘 잘 사주고 보이는 걸 그렇게 치장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알맹이가 실한 남자는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구분법이 어떻게 돼요? 너무 지나치게 명품 옷 입고 다니는 애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이것보다 더 심한 남자도 있나요? 진짜 남자 고를 때 쥐뿔도 없는 허세난 바람기 있는 남자 무조건 이런 남자도 걸러야 되지만 나는 이 세 번째 유형은요. 나는 진짜 1000억 줘도 이런 남자랑은 못 살 것 같아요. 1000억이 드는데도요? 네.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이거는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마보이. 마마보이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마보이는요. 와이프보다 엄마가 영순인 거야. 엄마 없이 못 사는 애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제 회원이 43살이에요. 돈도 되게 많아. 근데 엄마가 같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웬걸요? 엄마가 남자분의 잠자리 얘기까지 해요. 우리 아들은 여자들이 잠만 자면 좋아서 환장이 미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그런 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거 가입시켜도 되나 마나 솔직히 고민했는데 엄마에게 좀 눌려 살긴 하는데 남자분이 외모도 괜찮고 괜찮아서 일단은 진행을 했는데 웬걸요. 진행할 때마다 어머님이 전화와서 우리 아들 어땠냐,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 또 저희 후기 시스템 있잖아요. 어머님 아드님이 나가서 여자분한테 이런 얘기 했대요. 그래서 여자가 뭐 남자분 별로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그 지지배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여자 해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희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한 두세 번 소개하고 제가 그냥 나가시라고 얘기했거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해서 이 남자랑 살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안 되겠더라고요. 상상해보세요. 이런 엄마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근데 연애할 때도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엄마의 연락이 많이 오는 남자들이 있어. 밥 먹었니? 언제 들어오니? 뭐하니? 시시때때로 그냥 아주 시간별로. 그런 남자는 무조건 걸러야 되고요. 엄마하고 카톡 내용이 좀 유난히 길거나 비상식적으로 정말 시간대별로 계속 있는 남자들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이런 남자들은 무조건 그냥 도망쳐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 보면 대체적인 특징들이 이래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되게 좋아 라면서 그 남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뭔가 삐뚤어지거나 안 좋은 상하관계가 너무 이렇게 심하면 그 집착이 아들한테 오거든요. 그런 집안을 이렇게 내다보면 부모님들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환경에서 마마보이가 됐기 때문에 마마보이인 사람들이 자기가 마마보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몰라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뭐 주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웬만한 여자 아니고서는요 못 참고 거의 다 이혼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는 아예 초장부터 그냥 딱 선을 긋고 안 만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여자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남자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자분들은 사실 나는 이런 남자 좋아, 이런 남자 못 만나라고 하다가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이거를 무시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찌 보면 결혼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이 3가지의 유형을 가진 남자들은 무조건 내 인생을 갉아먹는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냥 저는 반대예요. 걸러야 돼요. 그냥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성분들 중 이런 남자를 혹시 만나고 있다면 당장 그냥 걸르세요. 가차 없어요. 그냥 100% 후회합니다. 지금까지 한방원이었습니다.